제가 접대 오징어가 들어간 떡볶이 말씀드렸죠. 오징어나 낙지, 쭈꾸미 이런 것들이 문어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나 단가 대비해서 오징어가 제일 싸기 때문에 오징어하고 떡볶이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본 양념은 그래요. 기본 양념은 고추장에다가 마늘 가른 거 넣고 양파를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후춧가루, 그 다음에 카레가루, 그 다음에 진간장, 참치 액젓 이렇게 넣고 물엿이나 쌀엿 또는 설탕 이렇게 넣고 청양고추를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보통은 오뎅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를 넣는데 오징어가 들어갑니다. 오징어 떡볶이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히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다 굴을 넣었더니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단가는 좀 올라가죠. 굴을 넣으면 굴이 비싸니까 단가 올라가면 좀 빼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의 이렇게 입맛에 맞게끔 떡볶이를 여기다 이제 스파게티면을 비벼 먹으면 돼요. 근데 여기다 서양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유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체다 치즈 3장하고 파마산 치즈를 듬뿍 넣어가지고 하니까 그 맛이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게 그 오징어하고 제가 만들기에는 오징어하고 굴을 넣어가지고 떡볶이 소스를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일단 오징어 굴을 넣고 마늘 가른 거 넣고 고추장을 넣었어요. 고추장을 넣고 고춧가루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고추장 넣고 마늘 가른 거 넣고 양파를 많이 썰어 넣어줬고 청양고추 썰어 넣어줬고 후춧가루 넣고 카레가루 넣고 진간장 넣고 참치 액젓 넣고 그 다음에 쌀엿, 저는 물엿이나 쌀엿하고 쌀엿을 좀 넉넉히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다 치즈 3장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 듬뿍 해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기름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올리브 뭐 포도씨 같은 거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닭고기, 쇠고기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기타 해산물, 깐새우나 뭐 가리비나 뭐 해산물 종류들 여기서 뭐 오징어 굴은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 다음에 해산물,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갈아서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식품 산업을 산업으로 생각하고 레시피를 연구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진간장 이런 것 끓여서 만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끓여서 어떻게 만들든지 끓여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들어가는 건 다 대동소이하고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잔뜩 넣고 그 다음에 찹쌀풀을 써서 찹쌀풀을 좀 넉넉히 써서 넣습니다. 된장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금 잔뜩 들어가고 진간장 들어가고 마늘 가른 거 좀 넣어주고 참치 액젓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물엿, 쌀엿 또는 소금, 설탕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는 후춧가루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 된장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된장가루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된장 뭐냐면 콩가루, 일반 콩국수, 일반 콩가루인데 볶음 콩가루가 있어요. 볶음 콩가루 넣고 넣어서 막 안 들거나 아니면 콩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거기다가 갈아가지고 동일하게 마늘 가른 거, 진간장, 그다음에 소금을 넉넉히 넣어주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소금을 넉넉히 넣고 진간장, 마늘과 참치 액젓 조금, 마늘 가른 거 이렇게 해서 물엿이나 쌀엿, 설탕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기본은 이렇게 만들고요. 진간장도 이렇게 끓여서 만드는 된장, 고추장, 된장, 진간장 곧바로 끓여서 곧바로 유통시킬 수 있어요. 특히 거기다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조리대 물을 넣어가지고 끓여서 만들면 진짜 살균도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리대 만들어서 된장, 고추장, 이렇게 간장 만드는 간장 같은 거, 그다음 식초 같은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죠. 조리대에 넣어가지고 물엿이나 쌀엿, 조청을 만드시고 꿀을 넣어서 만드시면 꿀은 그냥 갈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리대를 좀 갈아가지고 미세하게 살균을 위해서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제 기술이죠. 통합액젓, 멸치액젓과 까나리 액젓이 주되게 들어가고 새우액젓이 조금 들어가고 참치액젓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때에 따라서 굴젓이나 뭐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통합액젓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김치를 쉽게 담글 수 있게 한 통합액젓 만드시면 제 기술 고정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하고 초콜릿. 커피가 이제 믹스 커피, 봉다리 커피로 더라고요. 시중에서 파는 음료수 커피는 너무 커피 함량이 적어서 안 됩니다. 믹스 커피, 봉다리 커피, 그거 하고 가나 초콜릿 같은 게 큰 거, 이게 초콜릿 함량이 많이 들어가.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일단 불면증 같은 거, 불면증이 아니라 잠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그렇죠. 택시 운전사나 뭐 다른 이거 뭐 마약 같은 거 하신다 그래. 저는 그거 하지 말라고. 이걸로 된다고, 잠 안 온다고. 그래서 이걸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작업자 같은 사람들. 커피하고 초콜릿 가루를 넣어줘야죠. 초콜릿 가루나 아니면 카카오 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기본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녹차 가루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액상으로 만드셔도 이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녹두하고 검은 콩, 그 다음에 생밤, 이걸 생밤을 좀 넉넉히 넣고 섞어가지고 술 해독제나 모든 해독제 만드시면 제 기술 숙취 해소제가 되겠네요. 내 기술 구조,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플라스틱 창문을 YTN에서 내셨던데, 플라스틱 창문은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있어요. 90%짜리 비투가열, 그걸 좀 더 개선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단가, 그건 좀 딱딱하니까 겉에다가 두고, 유리 상점, 이렇게 보석 상점이라든지 일반 가게는 유리가 깨지기 쉽잖아요. 겉에를 그걸로 두르는 거예요. 태풍 지진으로 인해서 아파트라든지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이게 꼭 필요할 거라고, 겉에다가 덧대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했더니 YTN에서 그대로 보도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죠. YTN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요. 저는 제 기술 만든 거 이거 말고도 뭐 수십 가지가 YTN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국정원, 제가 외국 회원들은 5천만 가량 되는데 국정원에서 광고 내고, 하나 방산 시스템, 그다음에 LG, 뭐 현대 기아차, 뭐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데서도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오랫동안 내셨습니다. 주한미 대사관도 광고를 오랫동안 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목하고 있었는지, 제가 기술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국에서는 형사처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남의 지적재산권을, 내 기술이 왜 거기 YTN에 다 모여있냐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발표한 것마다 다 여기에 다 들어가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하시리라, 소송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겉에 이제 플라스틱 창문이, 플라스틱이 빛의 굴절률 유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지 못하는데,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얇게 가공해서 여러 겹을 겹쳐놓으면 빛의 굴절률이 이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가령 뭐 안에는 아크릴 창문으로 이렇게 해주고, 겉에는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가일 90%짜리 이렇게 창문을 해주면은 튼튼합니다. 기존에 이제 창문 같은 거는 이미 해놨잖아요. 그럼 겉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얇게 가공을 해서 두께를
딱 덧붙여 놓으면 잘 안 깨집니다. 앞뒤로 하셔도 되고 돈 많이 들면 앞에만 하시면 돼요. 이건 제 기술 구조. YTN에서 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아크릴 창문으로, 아크릴에 보다 투명도가 좋거든요. 아크릴하고 겉에만 안팎으로 뭐 아파트나 뭐 가족용 베란다 같은 상점들, 또는 뭐 이런 누가 파손을 할 때, 파손할 때가 문제가 돼. 그래서 상대적으로 합성선 나일론 플라스틱 종류잖아요. 석유화학 계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아예 그냥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를 그냥 얇게 가공을 해서 그걸 여러 장 계속 덧쳐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창문에, 하나의 창틀에 2개짜리나 3개짜리 이렇게, 하나의 창틀은 하나인데 2개짜리, 3개짜리 유리를 살짝 틈을, 유리 강화 유리가 되게, 그냥 베란다 유리 같은 유리 정도 되고 플라스틱 되고 살짝 띄워가지고 그 공간을, 가운데는 공기층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열을 만드시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그다음에 샤시 안에다가 단열재를, 어떤 종류가 됐든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샤시, 그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베란다 창문에다 바로 바짝 붙여가지고 세개 투명 유리창, 그러니까 합성섬유 나일론 유리창 정도는 되겠죠. 그래야지 단가가 싸죠. 레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해 하면은 이중으로 단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저도 우리 집에 이렇게 뽁뽁이 커튼에다가 뽁뽁이 다 붙여놓고 뽁뽁이 커튼까지도 만들어는, 그러니까 훨씬 덜 추워요. 근데 차라리 그냥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로 이렇게 베란다 창문이다 그러면 바로 딱 붙여가지고 공간을 두지 않고 딱 붙여가지고, 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으나 약간 붙여버리는 게 나아요. 단열 때문에 그렇게 레일 종류로 하든지 뭐 기타 다른 부분으로 하셔도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철판 같은 거, 철판이나 철근 안에 기존에 이렇게 만든 철 가공품, 얇은 철근이 되겠죠. 그것을 넣어가지고 가로 세로나 어떤 형태로 심지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그 쇠를, 그렇죠, 쇠 용액을 부어가지고 철근을 만드시면 굉장히 튼튼한 철근이 나옵니다. 모든 강관을 만들 때도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에 뭐 철근 같은데도 대나무 매듭 구조 아시죠? 대나무 마디 구조.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엄청 강화된 철근 만듭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아연 관관 같은 모든 형태의 관관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대나무 매듭과 마디 구조를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동그랗게 주는 게 낫겠죠.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대나무 매듭 엄청 튼튼한 강관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 철판 가공이나 각종 금속판 가공할 때 심지 구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존에 만든 뭐 철이다, 뭐 스테인레스도 뭐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뭐 X자가 됐든 뭐 그 형태는 뭐가 됐든 심지를 넣어주는, 기존에 만든 가공품을 철근을 이렇게 넣고 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 구조를 건축 만들 때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넣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쇠 용액을 부어가지고 철판을 만들면 엄청 튼튼한 철판 나옵니다. 철판이나 모든 금속판은 이렇게 가공하고, 플라스틱판도 이렇게 심지를 기존에 만든 이렇게 플라스틱 심지, 플라스틱 뼈대가 되겠죠. 플라스틱 뼈대를 넣어가지고 플라스틱 용액을 덮어가지고 만드는 강화 플라스틱, 이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뭐 특수한 데는 쓰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모든 고무 용액, 고무 타이어나 고무판, 모든 고무로 만드는 모든 부분에도 이렇게 가로 세로 심지를 넣어가지고 기존에 고무를 넣고 고무 용액을 덮어주면 그것이 굉장히 강화된 고무가 나옵니다. 고무 타이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판스프링에도 가로 세로로 심지 구조를 기존에 만든 철근 같은 철 종류가 되겠죠. 넣어주고 거기다 용액을, 이렇게 쇠 용액을 부어서 판스프링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스프링만 할 때 거기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나 마디 구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칼을 만들 때 칼 같은데도 특히 기존에 만든 칼 스테인리스를 만들면 스테인리스 줄기가 되겠죠. 스테인리스 뼈대를 만든 것을 넣고 이렇게 용액을 부어가지고 스테인리스를 칼을 만드시거나 모든 형태의 칼을 만드실 때 도르코 칼 같은 면도날 칼도 이런 식으로 가공하시면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한파시키지 맙시다. 철판 가공할 때 알루미늄이다. 서로 다른 금속을 섞어주는 경우 알루미늄이다 그랬을 때 먼저 그것을 가루 형태로 만들고요. 철, 스테인리스, 텅스텐 뭐가 됐든 간에 종류를 따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균일하게 동일한 비율로 혼합을 시켜줍니다. 그것을 작은 용광로에서 녹이고 그걸로 이제 판을 만드시면은 균일한 품질의 여러 금속이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금속 프레임이다. 그러면 금속 가운데는 철 같은 거나 스테인리스 녹슬지 않는 것은 뼈대를 기성품이겠죠. 기존에 이제 제품 만든 것을 뼈대를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 용액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판으로 그러니까 속에는 뭐 철이나 스테인리스 이렇게 강화된 뼈대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를 알루미늄으로 용액을 부어주면 알루미늄 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플라스틱도 역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플라스틱도 스테인리스나 녹슬지 않는 게 좋겠죠. 스테인리스나 뭐 철이나 금속판을 뼈대로 들어가고 이따 플라스틱을 덮어줘서 강화된 플라스틱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특수한 철판을 만들 때 뽁뽁이처럼 올록볼록하게 뽁뽁이처럼 볼록볼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용액을 부어서 만들면 겉으로는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볼록볼록한 어떤 기존의 철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위에다 쇠 용액을 이제 덮어서 만드는 철판이기 때문에 탄성이 엄청 좋습니다. 약간 그렇죠. 볼록볼록을 앞뒤로도 만들 수 있어요. 앞뒤로도 만드는 구조도 나오거나 오목과 볼록이 같이 있는 구조, 오목과 볼록이 같이 있는 구조의 철판을 만들고 위에다 쇠 용액을 부어서 철판을 만드시면은 겉으로는 이제 볼록볼록하지 않지만 탄성이 엄청 좋은 특수 용도의 철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 같은 데나 이렇게 그런 데 쓸 수 있겠죠. 이것은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제가 모든 기술 발표한 것이 꼭 어디선가 나와서 접대 좀 어이가 없는데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지적재산권 미국 같은 형사처벌인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누구나 이런 것들 불법으로 지시하면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 간에 기업체든 이것을 도둑질할 수는 없습니다.